안녕하십니까, 나무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유실수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태추단감, 그리고 초하살구, 복조대추, 나가노신구, 물루즈 총 5가지 품종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이 품종들 어떻게 심으면 좋은지, 뭐가 좋은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태추단감입니다. 이 태추단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추단감은 배단감으로도 불립니다. 배가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이 있죠. 단감 중에서도 아삭아삭하고 일반 단감보다 열매도 크고 굉장히 당도가 좋은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추단감은 제가 실제로 먹어본 감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느낄 정도로 당도가 굉장히 좋고, 감이 뭐가 맛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하게 이 태추단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추단감은 사실 감나무 자체가 추위에 굉장히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추운 곳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있는 여기 충북 옥천이 추울 때는 영하 15도, 18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는 굉장히 추운 곳인데, 이 옥천에서도 태추단감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노지에서. 대신에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나무가 동해를 입는 거는 거의 대부분 차가운 바람을 많이 맞다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동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단감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 심어주고, 겨울에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서 밑에를 좀 싸주게 되면은 월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텃밭이 좀 추운 곳에 있지만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태추단감 심어 보셔도 굉장히 맛있는 단감을 드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태추단감의 뿌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좋고요. 이게 감나무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지만은 이 대목 같은 경우에는, 단감은 감 대목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봉 같은 애들은 고연 뿌리를 쓰고요. 그런데 이 단감에 고연 뿌리를 쓰게 되면은 감 자체가 좀 떫은 맛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버지니아 감씨라든지 이런 감 대목을 사용해서 단감을 접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 상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태추단감 심어서 배단감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아주 튼실한 전목 1년생 묘목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묘목입니다.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살구 중에서도 초하라는 살구나무고요. 이 초하는 다른 살구들의 수분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인데, 사실 초하 자체로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신맛이 적고, 그리고 씨와 과육이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식미가 굉장히 좋으면서 맛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구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어떤 품종을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매가 안 달린다, 이런 분들은 이 초하를 심어주시면 그 살구나무도 같이 열매가 잘 달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초하나무 지금 뭐 뿌리 굉장히 좋죠. 네, 전목 1년생 묘목입니다. 뿌리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 식재를 하셨을 때 아주 잘 살아줄 수 있는 그런 묘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묘목입니다. 바로 복조대추죠. 대추는 사과대추처럼 이렇게 큰 열매가 큰 대추가 있는가 한 반면에, 이 복조대추는 살짝 열매는 작습니다. 그런데 왕대추는, 사과대추, 왕대추는 너무 크고 뭐 말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 복조대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복조대추는 예전부터 이제 말려서 사용하는 그런 대추고요. 여러분들이 보은 대추 하시는 게 바로 이 복조대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과로도 먹을 수 있고 말려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차를 끓여서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조대추고요. 이 대추나무를 키우실 때 항상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빗자루병입니다. 빗자루병은 약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병인데, 빗자루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지죠. 강전지. 실제로 이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가보시면은요, 굉장히 전지를 강하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추나무를 강전지를 통해서 또 세력을 세게 하고 열매도 잘 달리게 하면서, 세력이 세면은 당연히 병충해에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복조대추나무를 심으실 때 이 접목 부위 위에서 눈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남기고 강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한 2-3년 이상,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매년 강전지를 해주시면 이 복조대추나무가 땅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좀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목이 대략적으로 1m가 넘습니다. 1m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깝다고 잘라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심어 놓으면은 나무가 뿌리도 잘 뻗지 않고, 그리고 병에 좀 취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조대추가 사실 왕대추보다 빗자루병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빗자루병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려면 식재하시고 나서 이 접목 부위 위에서 눈 2-3개 정도 위에 눈 3번째에서 한 5cm 정도 위에, 왜냐하면 자르면은 조금씩 말라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만 놔두고 강전지를 하신 다음에 나무를 키워주시면은 굉장히 튼실한 이 복조대추를 키우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조대추 나무는 오래 심어서 오래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1년생 묘목도 열매를 다는 나무지만, 나무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열매를 달아 놓는 것보다 꽃이 폈을 때 따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올해 심어 놓고 내년부터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조대추 굉장히 맛있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집안에 대추나무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품종은 사과들입니다. 사과들. 물류주와 나가노 식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는 화분묘, 그리고 여기는 분묘, 그리고 여기는 묘목, 이렇게 규격별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갖다 놨는데요. 우선 물루주와 나가노 식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속이 빨간 사과입니다. 물루주는 겉에가 노랗고 속이 빨간 사과이고, 나가노 신구는 겉에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과입니다. 물루주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부사보다 약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고요. 나가노 신구는 약 한 달 정도가 숙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추석 사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반사판이나 착색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부사들보다 잎이 작습니다. 잎이 작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소독을 했을 때도 잎이 작기 때문에 이 나무 속까지, 열매와 나무 속까지 약이 침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과나무다. 사과 열매를 재배하는데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희소식이죠. 그런 좋은 사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맛입니다. 제가 사과나무를 사실 사과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물루주와 나가노 신구는 먹을 때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정말 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고 과즙이 많고 당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과 향이도 많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물루주와 나가노 신구 심어주시면은 정말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사과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화분묘와 분묘는 2년생이고요. 작은 묘입니다. 두 가지 다 작은 묘고, 지금 제 우측에 있는 이 묘목은 이중 전목묘입니다. 사과가 넘어가네요. 작은 묘와 이중 전목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작은 묘는 접목 부위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M26 꺾어지 대목이고요. 이 위에가 이제 물루주랑 나가노 신구가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묘를 식재를 하실 때는요, 이 접목 부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심었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대목에서, 꺾어지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과는 열매가 잘 달리게 하려면은 세력을 안정시켜줘야 열매가 잘 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좀 관리하기 어려우시니까 조금 깊게 심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조금 깊게 심게 되면은 여기서 뿌리가 막 나와서 세력이 좋아서 나무가 잘 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좀 깊게 심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 접목묘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접목을 2번 했습니다. 이 밑에 뿌리는 꽃사과 뿌리고요.
가운데는 M26 대목, 그리고 이 위에는 물루즈랑 나가노 신구, 이런 식으로 접목이 2번 했습니다. 접목을. 그래서 이중 접목묘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밑에 꽃사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묘보다는 좀 나무 성장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도 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엄청 커요. 네,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이중 접목묘가 작은 묘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중 접목묘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꽃사과 뿌리를 서서히 도태시켜 버립니다. 접목 비닐을 풀지 않아서 서서히 도태되면서 이 M26 대봉에서 뿌리가 나오도록 심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뿌리가 끊기면서 말 그대로 작은 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접목묘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작은 묘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심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접목묘가 작은 묘보다 10,000원 더 쌉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물루즈와 나가는 신구가 굉장히 나무들이 키가 크죠. 네, 제 키가 2m에서 조금 빠지는데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가정에서 혹은 이제 텃밭에 한두 개 심어 놓고 싶은데 너무 커서 택배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 물루즈와 나가는 신구 화분묘와 분묘는 전지를 해서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 접목묘는 이렇게 구부리면은 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굉장히 크지만 택배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개, 2개 택배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문자 주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루즈와 나가는 신구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있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2개씩 심어 보시고 맛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뭐가 더 맛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나가노 신구는 추석 때 따는 사과이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껍질도 얇아서 그냥 껍질째 먹어도 별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루즈는 열매가 좀 더 크고, 물루즈는 또 굉장히 단단해요. 경도가 굉장히 좋아서 보관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먹었을 때도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당도가 좋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하나만 심어 놓으면 잘 안 달립니다. 그래서 물루즈랑 나가노 신구를 같이 심어 놓으시면 서로 수정도 잘 되고 열매를 잘 달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는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사보다 꽃이 훨씬 많이 핍니다. 꽃눈이 많다는 얘기는 물론 꽃이 이쁘기 때문에 꽃을 많이 봐서 좋기도 하지만 세력 자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대목을 M26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M26과 M9 대목을 많이 쓰는데 M9 대목보다 M26 대목이 좀 더 세력이 좋습니다. 추위에도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 M26을 사용을 해놨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M26을 써도 키가 너무 많이 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1~2개 심어서 먹어보고 싶은 분들이나 굉장히 좋은 그런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봄에 심기 좋은 묘목들을, 유실수 묘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 혹시나 더 필요한, 더 궁금한 묘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예를 들어서 호두 묘목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추가적인 영상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5가지는 모두 택배 주문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제 어떤 식으로 심어야 하는지, 여기다가 우리 땅에다가 심어도 되는지,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루즈와 나가노 신구는 묘목에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그런 묘목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고요. 판매하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루즈랑 나가노 신구를 구입을 하실 때 신박나무 농원 해가지고 이제 요만한 팻말을 같이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QR코드가 있고요.
정품 묘목이다 라는 이런 인증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류지랑 나가는 신고는 꼭 이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정품 묘목이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판매를 하시게 되는 농가분들도 이 정품 묘목을 갖고 있어야 열매가 제대로 판매가 가능한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묘목, 더 좋은 상품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박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박나무농원 나원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